네, 안녕하세요. 4월 29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을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진행을 안 할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때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아마존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이제 시향을 하죠. 그 다음에 5월 2일에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외에도 밸류업 관련해서 뭐 쪼개기 상장에 대한 뭐 내용이 나왔었는데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확실히 밸류업에 대한 좀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3일에는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느 한 지표죠. 그래서 이때 또 고용이 너무 또 뜨거우면은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사항을 잠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살짝 올랐습니다. 1377원. 이걸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WTI 원유는 8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 이제 전일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이거는 이때 기존에 나온 거긴 하지만 위에 계속 적어놨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성장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 좀 챙겨봐야겠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때 이제 발표가 되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C 발표 이후에 주가는 뭐 크게 변동 없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2.8% 상승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로는 3%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의 이제 급등이 좀 완화되는 시각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런 뉴스 같은 거는 사실상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그냥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당연히 영향 때문에 그때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반도체주 엔비디아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두 기업이 AI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쪽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 외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때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컨콜을 같이 할 건데 이때 아마 이제 하반기 아이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AI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 지금 AI주가 계속 돌림시대 나오는데 뭐 이런 쪽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좀 뒤에 가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반도체나 AI주들을 끌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 뉴스가 있는데 오토파일럿 리콜에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 리콜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조치가 정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악재가 나오면서도 반대로 오늘 아침에는 중국에서 이제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에 중국에서 한 발짝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악재와 호재가 상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뭐 여기 유가 관련주들, 엑소모빌 이런 거 좀 하나 나왔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 흐름은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환율과 금투세, 수급 불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AI와 반도체주 돌림 시세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특이한 거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대형주가 오히려 떨어졌죠. 떨어지거나 보합이거나.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월 2일 밸류업 가이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시면 되고 이게 발표가 된 이후에 뭐 조금 더 파생이 수급이 도냐 아니면은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1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전선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윗꼬리들을 다 길게 이렇게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시세가 사실 지금 구간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매수했다가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핑퐁 장세를 이용한 매매법이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들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이제 빅세일 3월 말에 빅세일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K뷰티 매출이 200% 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도 그렇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화장품 쪽 매출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성장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수급이 지금 이렇게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언제 올라올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이 섹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9천만 원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아래 이렇게 깨는 모양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팍 깨질지 모르겠네요. 뭐 그만큼 좀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은 강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뭐 아래 꼬리 딱 잡고 위에가 없죠. 윗꼬리가 전부 다 없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도 다 올라타주는 모습.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것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감이 됐죠. 거의 다 이 위에 보시면 마감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하나 남았는데 아마존에서 뭐 크게 실적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애플도 뭐 이미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21선을 타면서 약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네요. 다음에 매매 추이를 좀 보시면은 오늘 양매수 양쪽에 다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연기금 밸류업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15%까지 국내 증시의 주식을 확장을 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본인이 매수를 하실 때 좀 큰 종목들, 그 다음에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시면은 좀 연기금들이 갑자기 많이 사고 있거나, 아니면은 연기금들이 좀 며칠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장 특징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올해 유리기판 파일럿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년도 이후에는 양산을 계획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오늘 이제 유리기판 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뭐 YCK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전 차종에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매출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FT 같은 이런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분 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왔는데 배터리 부분은 적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하는 회사죠. 분리막 하는 회사인데 매출이 YOY 전년 동기 대비로 67%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 그만큼 2차 전지는 확실히 매출이 강하게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바닥이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콜에서 말할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한 짧으면은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에는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에 보시면은 뭐 더존 비전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뭐 2대 주주로 신한은행이 올라갔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분을 사가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대한전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는 걸 따라서 계속 타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정이 나왔을 때면 한번 사보고 아니면 그냥 버려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감 브리핑 마감하고요. 내일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